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일 올해 첫 우리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한 30분짜리 2개 올려서 자율주행하고 반도체, HBM, 언디바이스 AI, XR, MR 이런 것들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카페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주로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추가 상승 기대감하고 고밸류에이션의 싸움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죠.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기대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고, 그 다음에 고밸류에이션이라는 다소 불안한 리스크가 서로 상충하면서 작용을 하는데, 연말에는 추가 상승 기대감이 승리를 하면서 고밸류에이션을 찍어 눌렀죠. 제가 영어로 irrational exuberance, 비이성적 과열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아니 거의 50%까지는 비이성적 과열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주식시장에 2024년 연초 기대감이 완전히 찍어 눌리면서 승자를 했는데, 언제 또 고밸류에이션이 시장을 이길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 약간 물론 이제 주식이 이제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에 대한 생각은 올 1월 최소한 1분기 3월까지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쫄지 말고 가자. 이미 엘도라도행 기차를 탔다면 우리는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죠. 따라서 바로 우상향에서 가는 그래프보다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결국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가는 그러한 그림. 이 그림이 가장 큰 예상하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실적 발표 중에서 반도체, HBM 관련 종목들, 그러한 섹터가 얼마나 수치로 찍혀 나오느냐, 이러한 것들도 관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 1분기 1월은 반도체, HBM, 언디바이스 AI 이런 쪽,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고, CES도 이제 관심이 있고, 이 정도가 전부 다 테크 관련 기업들이기 때문에, 테크와 바이오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다 버리자, 우주 항공들 일단 다 버리자, 원전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고 반도체, AI, 자율주행,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묶어서 집중해서 승부를 내야 될, 그러한 추려서 승부를 내야 될 시기다.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부터 10%씩 자기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오르면 이익 실현을 해라. 30%씩 까라.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추천입니다. 결국 핵심은 종목 선정에 있다. 다시 추가로 뭔가를 태우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이익 실현을 시킬 것인가, 이게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2일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올해는 꼭 10,000명 만듭시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주의 투자 포인트는 고밸류에이션과 추가 상승 기대감의 싸움이 다시 시속게임으로 전쟁이 붙을 것이다. 어느 쪽이 이길지. 연말은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에서 승리의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고밸류에이션, irrational exuberance, 이성적 과열, 비이성적 과열이 과연 시장을 얼마나 깎아먹을지에 대해서 리스크를 한 발 뒤로 빼면서, 이제 나이트에서 춤을 추는데 문가에서 춤을 춰야 되는 거죠. 언제 불이 나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나이트에서 춤을 출 때 출입구 쪽에서 춤을 춰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요인으로 고밸류에이션과의 싸움이다. 2023년 말은 우호적인 금융시장 환경, 높아진 가격 부담이 충돌했으나 우호적인 환경이 고밸류에이션을 이긴 게임이었다. 즉 변화된 연준의 정책 기조와 우호적 거시적 환경은 연말 랠리를 주도를 했다. 미국 시장 8주 연속 이어진 랠리에 기술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아져가는 중이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연말 랠리는 우호적 환경이 이겼다는 거죠. 금리 하락, 즉 할인율 하락은 금융시장의 긍정적 배경임을 부정할 수 없겠으나, 시장 기대와 급격한 금리 인하에 다소 부정적인 연준과의 간극은 좁혀질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좁혀지겠죠. 현재 시장 금리는 경기 침체까지 반영해 하방 경직이 불가피해 보인다. 추가로 시장 금리가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좀 쉬었다가 빠지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금리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더 이상 추가로 빠지지 않는다면
연초에 주가 상승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스탠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S&P 500 P도 19배 영역에 도달을 했다. 20배가 이제 기존의 가장 큰 고하이 밸류에이션인데 이제 거의 다 근접해 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밸류에이션이 일단 시장에서 언젠가는 고개를 내밀 것이다. 그래서 주식에서 볼 수 있는 위험 보상에 접근하면 펀드멘탈과 밸류에이션 모두에게 추가 낼 여력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다. 다만 가격 레벨에서 접근하면 속도의 부담은 분명하나 과열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 있다.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 승리했던 모습인데 우선은 매크로 환경까지 이어질 수 봐야 되는데 즉 조정이 온다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예상되고 자산군 내의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모습이죠. 가격 조정은 살짝 오고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 그래서 자산군 내에 어떤 종목을 사느냐 차별화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추가적인 투자 비중을 업그레이드 하기보다는 단기 수익을 쫓는 그러한 단기 투자는 좀 멈춰야 될 것 같다. 비추다는 거죠. 시장은 현재 상반기 주식시장의 상대 우위 전략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미 의미 있는 주식 비중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산군 내 차별화로 초과 수익 창출과 위험 회피를 깨야 할 것 같다. 위험 보상에서 여전히 미국 증시가 우위에 있긴 하지만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이머징 시장으로 돈이 돌고 있다. 이게 바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의 큰 바탕이 되는 거죠. 외국인 연말까지 거의 11조 정도를 샀는데 20조까지 맥스라고 보고 중간이 15조까지다 하면은 앞으로 2, 3조 정도는 더 들어올 가능성, 이게 1분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시장이 비이성적 과열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글로벌 환경이라든지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 무너질 만큼 비이성적인 고평가는 아니다. 이 단서를 깔았다면 우리의 투자 전략은 뻔하죠. 추가로 돈을 더 태우지 말고 추가로 어떤 종목을 사기보다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에서 10% 이상씩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는 전략. 이 전략이 1월 연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략이다라고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강력한 실적 장세로 이동을 할 것이다. 실적 장세가 이제 굉장히 반응이 꽂힙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이제 우리가 또 시장의 중심 핵심 키포인트는 시장이 강력한 실적 장세로 움직일 것이다. 실적 장세. 네.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로부터 실적이 발표되죠. 미국도 발표가 되고. 디스인플레이션 이후의 실적 장세 기대감, 물가 안정, 피봇, 연착륙 기대는 미국 증시의 역사적 산타넬리를 그동안 이끌었죠. 디스인플레이션 기대와 시장금리 하락이 퍼 확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EPS 실적 상향 가능성, 이것이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의 확산 여부의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 약세, 시장금리 하락에 신흥국 증시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하나 이미 선방향 측면이 강해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달러 약세는 이미 시장의 어느 정도 70% 정도는 선반영이 된 거죠. 그래도 시장에서 적극적인 뭔가를 참여를 하고 싶다면 실적 개선주를 사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따라서 고밸류에이션을 지금 이기는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일단 EPS가 증가할 것이다. 달러가 약세이고 나머지 이머징 통화라든지 다른 나라 통화가 강세로가 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이렇게 확산 스프레드되고 그 돈이 주식으로 들어온다. 특히 일본이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하향 조정을 받고 있죠. 따라서 일본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중국은 어리버리하니 그 돈도 역시 한국으로 오는 경향. 일본과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국과 대만, 인도로 가고 있다. 이게 연초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가장 긍정적인 펀드멘탈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코스피는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지수의 방향성은 우호적일 가운데 이익 증가율이 높은 IT, 유틸리티, 소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IT와 자동차. 지난 연말에 이제 자동차, 기아차와 기차 현차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저는 사실 자동차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내연기관을 살려면 차라리 유럽에 있는 독삼사를 사든지, 그 다음 전기차를 살려면 중국 걸 사든지 미국 거 테슬라를 사면 되지, 굳이 한국의 현차나 기차를 살 필요 없다.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 한국 차들이 놓여 있다. 따라서 그게 현재 디스카운트 되고 매력을 못 받는, 회사 펀더멘탈 대비해서 매력을 못 받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돈이 돌고 돌다가 이제 한국의 자동차에 이제 찍혀 있는 거죠. 네, 한국 자동차에. 그래서 저는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추가로 어느 정도 상승은 가능하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스권 매매다. 관건은 업종을 뭘 사야 되느냐. 지수의 방향성은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핵심은 이익 개선 속도이다. 2024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등 IT 섹터가 약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대적인 외국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죠. 반도체는 생산 및 출하가 바닥 대비 개선되고 있어서 업황 턴어라운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 수출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죠. 주식시장은 2024년 AI를 투자를 필두로 반도체 우호진 시각을 반영하면서 오른 바가 있다. 2024년은 업황 턴어라운드에 따라서 반도체 내에서도 갭 메우기에 나설 전망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유리해 보인다는 거죠. 24년 코스피 이익 증가 속도는 현재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국 주식시장의 바닥을 받쳐줄 것이다. 24년 상반기 코스피 이익 모멘텀은 양호한 수순을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1월 코스피 밴드는 2350에 2700을 한번 트라이 할 것 같다. PER보다는 이익 개선에 기대를 댄 지수 상승세가 시장을 리딩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보다는 연초에는 지수를 끌고 올라갈 종목, 그렇다면 삼성전자, 기아차 정도는 한번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1월 코스피 밴드는 2700 수준. 지수 상단은 EPS 기준에서 퍼 11배, PER 11배를 적용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과 함께 미국의 소비 심리가 다 돌아섰죠. 컨퍼런스 법의 소비자 신뢰지수, 미시간 소비 신뢰, 유가 하락, 유가는 역축이니까 하락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올해도 주식의 바닥을 지켜줄 것이다.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기업 순이익률 개선이 전망돼요. 재고가 바닥이 나면 또 재고를 써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제조업이 나름대로 추가로 상승 동력이 작동할 것이다. 작년 연말엔 좀 옆으로 빠진 후에 기어버린 모습이었는데 이젠 살짝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재고가 소진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달러 약세가 비미국 지역으로 돈이 돌고 있다. 이 정말 달러 인덱스가 역액 추구니까 밑으로 가고 있고, 비미국 상대 주가 추이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것, 좌측 바닥을 쳤다는 거죠. 비미국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올 1분기에 가장 큰 글로벌 시장에서 키포인트다. 12개월 EPS가 난 US 이익보다도 약진을 하고 있다. 한국, 브라질, 미국, 난 US가 약진을 하고 있다. 네. 미국보다는 더 약진을 하고 있죠. 일본, 인도, EPS가 좋은 변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머징으로 돈이 오는 건 확실하다. 일본이 워낙 엔화 강세를 받으면서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 돈이 한국으로 오고 있고, 중국이 여전히 비실비실을 하면서 그 돈이 한국으로 오고 있고, 한국이 연말까지 해서 10조, 11조가 들어온 이유는 바로 중국과 일본의 해부작거림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한국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잘 되면서 외국인들에게 매력 포인트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이 좋다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소부장보다는 큰 종목, 지수 관련 종목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모멘텀도 2024년에는 유효하다. 외국인 자금 유입도 여력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 요인 플러스 밸류에이션에 대한, 미국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평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밸류에이션이 조정을 받을 시기, 이게 이제 1분기 이후 2분기 정도나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2분기, 1분기 지나서는 좀 주의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채널을 타고 이제 중간선을 뚫고 위로 강세 영역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따라서 1월 단기간으로는 1월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1분기까지는 코스피는 들고 가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들고 가는데 개별 종목보다는 좀 큰 종목을 좀 들고 가면서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것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네요. 근데 관심 종목은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은 저희 카페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냅시다. 일단 이번 주는 섣불리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기존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는 전략 수행을 추천한다. 즉 이 말은 지금부터 주가 상승 시 단기 이익 실현 여부를 고민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 연말 선반영이 나름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지금부터는 10% 상승 시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30%씩 종목을 덜어내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추천 전략이죠. 그래도 영 나는 뭔가를 또 그래도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죠. 네. 연초에 다양한 경제지표와 기획 실적이 발표되는데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놀러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분들 정말 상담할 때 이런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엣지 있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금일 관심 종목을 찾는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거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이 주소 치고 들어와서 구경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연초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가 좋아 보이고 작은 종목보다는 큰 종목이 좋아 보인다. 연말에 이어왔던 제약바이오와 자동차, 반도체가 추가로 시장을 리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지금은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사서 강화시키기보다는 올라올 때마다 줄이는 전략, 이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번 주 투자 전략 요약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